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평행이동.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네, 어떤 함수든 간에 x-p로 바꿔주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네,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y-q를 네, y 대신 y-q를 적어주면 된다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죠.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차함수의 마지막 형태, 그래프의 마지막 형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x축의 평행이동, y는 ax제곱이라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우리가 배운 다음에 x축의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됐었죠?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그러면 이 그래프는 x-p의 제곱으로 바뀐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가 y-q는 ax제곱이 되는데 정리를 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었죠. 네. 근데 꼭 모든 함수가 이 두 가지 형태, 이차함수가 이 두 가지 형태로만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y는 ax제곱이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런 형태로 될 거고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러면 항상 이 꼭지점이 y축에 있거나 x축에 있거나 그렇진 않고 어떤 그래프는 이런 쪽에 이 좌표평면상의 어느 한 점, 임의의 한 점에 이렇게 그래프의 꼭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래프, 꼭지점이 뭐 P, Q인 뭐 이런 그래프, 매우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이냐? 얘는 원래 이 y는 x제곱이란 그래프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x축으로도 이동하고 y축으로도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이미 x축으로 한번 이동한 이 그래프를 다시 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x축의 평행 이동과 y축의 평행 이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좌표 평면상의 어떤 점으로도 우리는 꼭지점을 이 y는 x제곱의 꼭지점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모든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y는 a x-p의 제곱 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이다.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y는 2x제곱이면 조금 가파른 이런 이제 y는 2x제곱이란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꼭지점만 보자면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하나의 점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점들도 이렇게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는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한 칸 한 칸 옮겨간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y는 2, 앞에 2는 변하지 않습니다. x제곱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x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x-1의 제곱 이렇게 해서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 그래프를 다시 또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죠. 1만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y-1은 2 x-1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아예 한꺼번에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배웠듯이 이렇게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만약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원래 꼭지점은 y는 ax제곱의 꼭지점은 0,0 원점이었죠. 여기에 있던 이 꼭지점이 1,1 즉 p,
Q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 P만큼 Q만큼. 그래서 꼭지점이 PQ로 옮겨간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p, q이다. 네. x축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그것이 바로 꼭지점이 x좌표와 y좌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축은 어떻게 됩니까? 축은 원래는 y는 ax제곱의 축은 y축이죠. 네. 즉 x는 0이 축이었는데 이렇게 옮겨가면 네. y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것은 축이 변하지 않죠. 네, 축이 변하지 않고 x축으로 평행 이동해야만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만 x는 p와 같이 네, 축이 바뀝니다. 네, 축이 옮겨가죠. 네, 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축은 축을 구할 때는 꼭지점에 x는 이라고 한 다음에 꼭지점에 x좌표 즉 p만큼 옮겨갔다라고 하면 p가 되겠죠. 그래서 x는 p. 다시 한번 정리하면 꼭지점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게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x좌표 x는 p가 바로 이 그래프의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축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얘는 뭐 y는 뭐 마이너스 3x제곱이 있다라고 할까요? 이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겠죠. 아래로 이제 위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좀 더 가파르겠죠. 절대값 a가 크니까 이런 그래프인데 그리고 원점에 꼭지점이 있었는데 p가 2고 q가 3이죠.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옮겨가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이렇게 되고 꼭지점은 2,3이 될 거고 그리고 축은 여기가 3이 2니까 여기가 3이고 축은 꼭지점의 x좌표 x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옮겨간 식은 y는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개수는 뭡니까? 이 가파른 정도 마치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이 a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파른 정도 이 참수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파른 정도 비슷하게 좀 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느냐 또는 가파르게 이렇게 모아져 있느냐 그 차이가 바로 이 a의 절대값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쵸? a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좀 더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이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완만해지는 그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참수의 그래프의 식은 x-p가 2니까 2의 제곱 더하기 q 3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일반적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모두 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그렇죠? 그렇고 그때 이 꼭지점과 축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를 좀 해볼까요? 저희 일단 361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예제는 그래프를 주어지고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잘 보면 일단 주어진 특징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2죠. 이 꼭지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대단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듯이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 ax의 제곱의 형태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예. 근데 P와 Q가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곧 P와 Q죠. 예.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걸 대입할 수 있습니다. P는 얼마고 P는 마이너스 2고 Q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하면 P와 Q를 넣어서 정리할 수 있고 남는 건 뭡니까? A 하나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럼 A를 다른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A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우리가 이차함수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넣어볼까요? 네, Y는 A, X 마이너스 P가 얼마입니까? P가 음수네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Q는 양수 2입니다. 정리하면 Y는 A,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괄호 안이 이렇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우리가 정리할 때 X 마이너스 P라고 항상 정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이 플러스 이 괄호 안이 플러스면 P가 마이너스구나. 즉 축이 항상 이 2사분면 네, 4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죠. 3, 4분면을 지나죠. 4분면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Y축의 왼쪽, 즉 P가 음수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만약 x-2의 제곱 같은 그래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축이 x는 2니까 축이 x는 2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구나. 즉 y축의 오른쪽이 항상 있겠구나. x값이 플러스인 이쪽에 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식을 구했는데 남은 건 이제 a만 구하면 되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주어진 힌트가 뭡니까? 보니까 정확하게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죠. 어느 한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점의 좌표를 식에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식은 이 모든 점들의 관계를 다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식이니까 어떤 이 안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은 항상 이 식의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x좌표와 y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원점이니까 0,0이죠. 그러면 0,0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됩니다. y는 0이고 a, x가 0, 그리고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등식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죠. 0은 a 곱하기 뭡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4a는 일단 2를 이쪽으로 이항시킬까요? 마이너스 2는 4a a는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다 구했네요.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힌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과 여기서 같은 경우 꼭지점과 한 점의 좌표를 준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꼭지점을 가지고 일단 P와 Q를 구하고 나머지 A는 주어진 다른 한 점, 이 원점이 아니라고 다른 한 점을 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점의 좌표를 주더라도 그 점을 좌표를 집어넣어서 식에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풀어볼까요? 간단한 거 부호를 결정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362페이지 362페이지를 보시면 예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그래프의 이차함수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했을 때 a와 p와 q의 부호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일단 a는 무엇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이걸 a가 결정을 하죠. 물론 이제 a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a가 얼마나 y축에 더 붙어 있느냐
y축으로부터 더 멀리 있느냐, 그걸 또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a가 어떻습니까? a가 0보다 작은 거죠. 네, 맨 처음 우리가 y는 ax제곱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네, y는 ax제곱에서 a가 이건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하고, 그리고 네, 모든 값이 플러스니까요. 네,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a는 일단 무조건 0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p와 q인데요. p와 q는 꼭지점이 좌표니까 꼭지점 좌표만 보면 알 수 있죠. 네, 여기가 p고, 네, 여기가 q가 되는 겁니다. p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p, q인 거죠. 꼭지점이. 네, 그러면 p는 x축으로 보면, 네, x축으로 보면 음수죠. 네, p는 0보다 작고, q는 어떻습니까? 네, y값인데 0보다 얘도 작습니다. q도 0보다 작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a, p, q 모두 0보다 작은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a도 0보다 크고 p도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일까요? 일단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형태는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p가 0보다 크니까 일단 꼭지점을 구해볼까요? 네, p도 0보다 크고 p가 여기다 0보다 크고 x좌표가 네, 꼭지점이 p, q니까 네, q도 0보다 큽니다. y좌표가 0보다 큽니다. 그럼 꼭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대충 이런 그래프일 것이다. 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네. (365페이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65페이지 예제. 네, 365페이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이참수식은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4입니다. 이 그래프가 네,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려질지.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그래프는 금방금방 그릴 수 있겠죠. 꼭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p가 얼마입니까? 네,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인데 네, p가 1이죠. p는 1이고 q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p가 1이고 q가 4. 여기에 꼭지점이 있겠죠. 근데 a가 어떻습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죠.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네,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죠. 네, 그쵸? 자, 이런 형태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x축과 만나는 교점과 두 개가 있겠네요. 그렇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은, 그리고 y축과 만나는 교점으로 이루어진, y축이 뭐 여기서 만난다고 하면 이런 교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요런 얘기네요. 그쵸? 네. y축의 교점이 y절편이죠. 그쵸? y축과의 교점이. 그러면 네,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고요. 그럼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이 세 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y절편이 쉬우니까 먼저 보죠. y절편은 어디입니까?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좌표죠. 그쵸? 그러면 이 식에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어 봅니다. y는 마이너스 0-1의 제곱 더하기 4. 이때 여기가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4. y는 3이네요. 그쵸? 다시 한번 좀 정확히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1, 2, 3, 4인데 네, 여기가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네요. 3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네, 3을. 네. 그렇고 x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x절편은 y값이 0일 때가 y는 0일 때가 x절편 값이죠. 그러면
y 값을 0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저기 4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x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항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x-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죠. x-1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 이렇게 되겠죠.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럼 2, 3, 3을 지나고 여기가 절편이고 1 또 마이너스 2죠.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결국 그러면 x절편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y절편이 또 3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의 점을 이제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다 구했으면 이제 끝났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변이 여기가 직각이니까 밑변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3에서 y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빼면 이 밑변의 길이가 되죠. 그러면 3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는 4입니다. 여기를 높이라고 보면 높이는 얼마입니까? 3이죠, 바로.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AH라고 하면 밑변의 넓이 A가 4.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가 3입니다. H가 3. 그러면 넓이는 6이 되겠네요. 차근차근 문제에 주어진 대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차근차근 이 세 점의 좌표를 구하기만 하면 금방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x절편은 y는 0일 때 x값이고 y절편은 x는 0일 때 y값이다 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절편의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